자, 여러분 이제 10강이에요. 10강의 1번. 자, 10강은 무엇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냐면 바로 순서 배열입니다. 그래서 순서 배열의 3단계 공식 가져와 봤어요. 주어진 박스 글을, 여기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글이 있잖아. 이것을 완벽하게 잘 읽어야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촘촘하게 꼼꼼하게 잘 읽어서 무엇을 잡아내요? 바로 소재와 뼈대를 잡습니다. 그리고 ABC 문단이 나와 있잖아. 이렇게 여기 첫 문장만 잘 읽어내면 돼요. 첫 문장 표시해 볼까요? however부터 여기서부터 좀 앞문장이 좀 긴 경우도 있습니다. 첫 문장이. 근데 요거 지금 보니까 첫 문장들이 좀 기네요. 그죠? 하지만 이 첫 문장들만 먼저 해석하는 것은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문장들 쭉 해석해 주시는데 첫 문장에 배치된 명사와 대명사, 연결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사, 대명사, 연결어에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주어진 박스 문단의 바로 뒤에 올 첫 번째 문단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끝까지 해석을 하세요. 알았지? 주어진 박스 문단 바로 뒤에 올 것이 첫 문장으로 바로 잡힐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문장들은 먼저 다 해석을 해두는 게 유리해. 바로 그 뒤에 올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끝까지 해버리면 나머지 두 개 또 다시 봐야 되잖아. 그러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저절로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해줄게요. 자, 일단 이 homesis is defined. 자, 지금 옆으로 누운 글자 나왔어요. 그럼 이거 고유명사죠. homesis는 is defined. 정의됩니다. as the phenomenon. 어떤 현상이냐면 그 현상 속에서는 이제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harmful substance. 이제 해로운 물질이 gives stimulating and beneficial effects to living organisms. 이런 생명체에게 자극이 되면서 유익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유해한 물질들이 뭐 할 때? 그 유해한 물질의 양이 적을 때.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많지 않고 적으면 오히려 생명체한테 자극적이고 유익한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첫 문장만 읽으랬다고 이 박스 안에 문단을 그냥 첫 문장만 보면 안 됩니다. 박스 안의 문단은 끝까지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Exercise, 운동은 is the easiest example of how hormesis works. 그러니까 호메시스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쉬운, 가장 쉬운 예이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운동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However, 그러나, 갑자기 그러나가 뒤에 나오네? 무엇 대신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대신에 표시해 둡니다. 그러나 대신에 당신이 did a 45 minutes, 45분의 걷기와 some push-ups, push-up과 squat와 plank를 당신이 한다면 your body most likely could adapt to this light stress라고 했는데, 자, 일단 당신의 몸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적응할 가능성이 높아 this light stress라고 했단 말이야. 가벼운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내가 무엇에 집중했는지 여러분 봐줄래? 연결어, 그리고 대명사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스트레스에도 집중했죠. 명사, 대명사, 연결어에 집중했지. 지금 그러면 나같이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무거운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가벼운 운동들의 예로 나온 거고요. 이 가벼운 스트레스에 당신의 몸이 적응하게 되면서 당신은 이제 머무르게 될 것이다. Within your hormetic zone. 당신의 이제 그 아주 극소량의
새로운 물질이 당신에게 자극적이면서 유익한 효과를 주는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You'd grow stronger and healthier. 당신은 더 강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첫 번째로 안 나오겠네요. 그죠?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If you decide that, 만약에 당신이 결정을 한다면 Your first workout back into the world of fitness. 이 운동의 세계로 가는 당신의 첫 번째, 돌아가는 건가 봐. 운동의 세계로 돌아가는 당신의 첫 번째 운동이 will be a CrossFit. 크로스핏이라면 이게 이제 크로스핏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기 이전에 어쨌든 크로스핏이 뭔지 잘 모르잖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요. 크로스핏 1이 된다면 당신의 첫 번째 운동이 근데 your body will have a hard time adapting. hard time ing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러한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you will be sore for days. 며칠 동안 당신은 쓰라릴 것이며 and you may even hurt yourself. 당신은 다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힘든 운동, 그러니까 크로스핏 운동은 힘든 걸로 딱 지금 말을 하고 있구나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왜? 우리가 크로스핏 운동이 뭐 쉬운 운동인지 어려운 운동인지 어떤 운동인지 잘 모르더라도 너는 쓰라릴 거라고 했고 며칠 동안 그리고 당신 자신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거는 하드한 운동인 게 분명하죠. 그치? 근데 이게 바로 뒤에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을 것도 같기는 하지만은 일단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다 보고 나서 이거 왠지 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왠지 빌 것 같아. 그래도 아니야. 끝까지 일단 모든 문단의 첫 문장은 무조건 해석을 하세요. Let's say. 한번 가정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you've been sedentary for 10 years. 자, sedentary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무 친절하게 밑에다가 써줬습니다.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어휘들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자,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앉아서 지내는 상태로 10년간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And you hear about the benefits of CrossFit. 여기 크로스핏이 딱 나와 버렸어. 아하. 그리고 크로스핏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도 나왔어요. 선생님 첫 문장만 보라면서 아니 첫 문장만 보고 싶었는데 여기 바로 이렇게 이즈하고 하이 인텐시티 워크아웃이라고 바로 눈에 보이는데 뭐 눈을 감고 있냐? 그건 아니잖아.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핏이 여기 나왔고 그러면 자 가정해보자에서 C부터 먼저 가야겠네 라고 하고 얘를 뒤까지 해석해봐도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정의라는 거 알고 있고 이게 이렇게 고강도인데 당신이 sedentary 하다가 그 다음에 고강도로 바로 맥이라고 하는 이게 중요했던 거야. 다시 돌아갈 때 이 크로스핏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너무 힘들겠지. 그러나 여기 나오면서 대신에 이 힘든 운동 대신에 당신이 이런 가벼운 운동들을 한다면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1, 2, 3 바로 풀리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CBA. 답 5번 되는 겁니다. 자, 지문 전체를 해석하려고 시간을 버리지 마세요. 각 단락의 첫 머리에 배치된 명확한 연결고리를 가진 첫 번째 문장들만을 다 보시면 아주 자로잰 듯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 순서를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이 공식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이 순서별 3단계 공식을 적용해서 이제 박스글부터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Some scientists argue that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중요해. Universe is deterministic. 우주가 결정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determine 이 동사만 알고 있으면 여기 뒤에 형용사형 전미사가 붙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결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결정론적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를 모르더라도
알았지? 그래서 동사부터 명사부터 제대로 알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게시글에 올려둔 어휘집 잘 암기하고 있죠? 일단 우주는 결정론적이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they can accurately predict. 그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많은 것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론적이라고 하는 거야. 자, 핵심 어휘 이렇게 predict 예측해. 예측할 수 있어.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왜? 결정되어 있으니까. such as the orbit of planets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such as가 나오면 이건 예니까 그냥 대충 그냥 그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and have become better and better at doing so. 점점 더 그렇게 하는 걸 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doing so가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 나왔던 accurately predict the behavior of many things. 이것을 얘기하겠죠. 정확하게 많은 것들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을 점점 더 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As various scientific breakthrough. 다양한 그런 과학적인 획기적 발견이 have been made,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발견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점점 더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을 더 잘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Universe is deterministic 이라고 이제 우주는 정해져 있다, 결정론적이다 라고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우리 이제 일부 과학자들은 요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일부 과학자들이에요. 썸이에요. 과학자들은 우주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얘들은 계속 정확한 예측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더 잘해오고 있고 여기서 그 내용 잡고 그 다음 A 갑니다. similarly가 나왔습니다. 유사하게 엄청 중요한 연결사죠. 그죠, 여러분? 유사하게, 비슷하게 물리학자들은 can predict how magnetism will move object. 자기력이 어떻게 물체를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chemist can predict. 이 화학자들도 이제 what will happen when some type of chemicals are mixed in beakers. 비커에 몇 가지 종류의 화학 물질이 섞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하게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전에도 뭔가 다른 과학 분야에서 이제 예측하는 동등한 예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는 맨 앞에 못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물론 in ways 어쩌고 뒤에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가 제일 정확한 문장들이었고요. 그리고 but today, 그러나 오늘날 using equation, 여기 but이 또 나왔네. 그럼 but도 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날 using equations discovered by Isaac Newton and Albert Einstein, astronomers can very accurately predict the return of comets to our night skies decades into the future.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굉장히 기네요. 자, 여기 봐봐. 아이작 뉴턴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발견된 equations. 자, 이거 방정식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모를 수도 있겠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삐 볼 때는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뭔가를 발견했었구나. 이걸 사용해서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은 can very accurately predict,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The return of comets, 이 혜성이 돌아오는 것을 to our night skies, decades into the future. into the future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밤하늘, 수십 년 뒤 미래 밤하늘로 혜성이 돌아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했다라는 거고, 뒤에도 또 이런 것도 예측하고 이런 것도 예측하고 해서 이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벗이 나왔어. 벗 때문에. 벗 때문에 이게 좀 머리가 아픈 거야. 여기서도 정확하게 예측을 했고, they can predict 했고, 그것을 더 잘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벗이 나왔으면, 지금 B도 바로 주어진 문장 바로 뒤에 갈 수 없어요. 그죠? 자, A도 안 돼, B도 안 돼. 그러면 C가 가장 유력한 문단 뒤에 바로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문단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봐봐. Science progresses. 과학은 발전했어요. 그리고 as it does so, 그것이 발전함에 따라 it increases our understanding.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더 늘렸습니다. 증가시켰습니다. So there is only one direction of travel. 단 한 가지의 이동의 방향만이 있습니다. Ever better predictions. 언제나 훨씬 더 좋은 예측. 끊임없이 더 나은 예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 years ago we were poor. 우리는 못했어. be poor at이 나왔고 predicting many celestial events. 많은 천체적인 이런 사건들을 예측하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엔 못했어요. But 그러면 바로 이제 연결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앞문장만 보잖아.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참 정확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천문학자들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유사하게 지금 물리학자들도 화학자들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CBA의 순서로 또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번에 수능에선 CBA를 찍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순서는. 알았지?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찬찬히 해석하면 돼. 이거 놓치기 너무 아깝다고. 자, 첫 문장부터 잘 해석해보자.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Get direct evidence. 직접적인 증거를 얻는 것. 무엇의 직접적인 증거냐면 prospective라고 하면은 자, 앞에, 스펙, 보다, 앞에를 보는, 그래서 장래의, 미래의 이런 의미예요. prospective. 근데 이 장래의 앞을 내다보는 추론이겠죠. In animals. 그 동물들에 있어서 이런 예측을 통한 추론의 이런 직접적인 증거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벗이 바로 나왔고요. There is now good behavioral evidence of capacities that in human, 인간에게서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행동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은 that would be enabled. 가능해집니다. by prospection. 그러니까 예측에 의해서 가능해질 그런 능력. 그런 좋은 행동적인 예가 인간에게선 있다라고 하고요. Most of this work, 자, 이 연구예요. 대부분의 이 연구는 코비드라고 해서 코비드라고 하면 왠지 근데 R이 없어야 돼. 우리가 아는 코비드, 코로나. 자, 까마귀과의 새와 그리고 Great Apes, 이 유인원, 두 대형 유인원, 이것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는 동물들 사이에서는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추론까지 하는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려웠지만 인간에게선 가능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까마귀과의 새와 그리고 대형 유인원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다. 이게 바로 첫 문장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각 문단들의 첫 문장 볼게요. Rationally, it seems that one solved this problem by imagining various things. 여기까지 일단 보고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걸 찾았거든요. This problem, 어떤 문제? 지금 앞에서 여기서는 문제가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럼 얘는 첫 번째로 올 것이 아니다. A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이성적으로 rationally죠. It seems that 뭐처럼 보인다라는 표현. 사람들은
문제를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인다예요. 뭐 함으로써? by imagining various things. 다양한 일들을 상상함으로써. 근데 그 일들은 one might do with the available materials. 가능한 재료로 이용 가능한 재료들로 그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상상함으로써 언제까지 하는데 until one hits on the correct solution. 그러면 이제 올바른 그런 해결책이 생각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가능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사용 가능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이성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보인다. 네, 여기까지 왔고요. 일단은 이 this problem이 뭔지 몰라요.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가 아니겠구나. 그 다음에 B,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animals from both group이라고 했는데, 오예. 자, both group 앞에 나왔었죠. 오 마이 갓. 너무 고마운데 여기 corvid하고 great apes하고 나왔잖아. 그래서 바로 뒤에 올 거 이제 B번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can solve the floating peanut problem. 떠있는 땅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seemingly by insight rather than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라고 하면 이제 시행착오, 뭔가 해보고 실패하고 이렇게 배워가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통찰력에 의해서 떠있는 땅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스 그룹은 바로 앞에 나왔던 콜빗하고 그레이트 에이프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B가 맨 처음에 오겠구나라는 거 우리 딱 세워놓고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호들갑 떨지 말고 C의 앞문장도 봐야 됩니다. 자, the solution is to spit ware into the tube 라고 했습니다. 튜브 속으로 물을 뱉는 것. In the case of the chimps. 는 누구예요? 바로 great apes잖아. Or to drop stones into the tube. 아니면 그 튜브 안으로 돌을 던지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솔루션에 대한 문제는 뭐였어요? 바로 앞에 나온 floating peanut이었습니다. 일단은 앞문장 부분 요 정도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처음으로 올 문단 우리가 바로 찝었잖아요. 이거 끝까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This is the problem of 이것은 요 floating peanut problem은 어떤 문제야? of how to reach the food item. 음식에 어떻게 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음식은 that is too far down in a clear fixed tube to be reached by hand or beak. 손이나 이 부리죠. 부리를 가지고 닿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어. 너무나 아래에 있어. 어디? 이 투명하고 고정된 튜브 아래 너무 밑에 있는 그런 푸드 아이템, 음식물의 먹이에 어떻게 닿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솔루션이 바로 뒤에 와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두 번째가 C가 되겠구나 확실해지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B, C다. 그래서 B, C, A 답 3번이다.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건 꼭 기억을 하세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주어진 이 박스 안의 문단은 정말 잘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첫 문장, 그 각 문단들의 첫 문장만 열심히 읽어주면 돼요. 근데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들은 첫 번째로 이렇게 연결사나 연결 부사들, 그리고 어와 더의 쓰임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대명사도 중요하고요. 하나 더 끼워 넣자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따옴표로 되어 있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내가 맞출래서가 아니라 착착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식 꼭 여러분들 적용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워져요. In the field of psychology, 이제 심리학 분야에는 there is a concept이 있대요. 어떤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은 intermittent reinforcement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나와 있어요. 간헐적 강화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참 이름이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 뜻을 알았으니 다행이야. 그건 무엇인지 대절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helps us.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줘요? Understand the challenge created by 21st century technology. 21세기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챌린지,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개념, 바로 intermittent reinforcement, 간헐적 강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to illustrate this idea 바로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intermittent reinforcement죠.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imagine, 상상해 보세요. A mouse in a cage. 장 안에 갇힌 쥐 한 마리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빠르게 첫 문장부터 훑고 갈게요. A 보겠습니다. That's intermittent reinforcement. 응? 갑자기 그게 간헐적 강화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요 대시 무엇인지 모르겠고요. 얘는 일단 첫 번째로 오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 보지요. If you drop a food pellet into the cage the same time every day, the mouse eventually begin to look for the pellet only at the expected time. 자, 지금 이 내용은 그 케이지 안에 있는 생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그 푸드 펠렛, 그 알갱이, 음식 알갱이를 똑같은 시간에 매일 이제 케이지 안에 넣어주면 쥐는 마침내 시작합니다. 그 예상되는 시간에만 그 펠렛을, 음식 알갱이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앞에서 여기 이 맨 앞에 주어진 이 박스 글에서의 마우스 이너 케이지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첫 번째로 오는 문단이겠구나라는 것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을 보면 Email, voicemail, and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bring good news, neutral news, 뭐 이렇게 뉴스 나온다 막 이러는데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볼 거는 이메일이나 보이스메일,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자, 이거 무엇이죠? 바로 21세기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맨 첫 번째로 올 문단에 대해서 그 문단을 끝까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만약에 if you distribute, 당신이 준다면 food pellets at random times 하면은 그냥 무작위 시간에 준다면 throughout the day, 하루 중에 무작위 시간에 준다면 the mouse soon, 그 쥐는 곧 begins to look for the pellet virtually all the time. 실제로 내내 이제 그 음식 조각을 찾으려고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것이 바로 intermittent reinforcement. 이게 바로 간헐적 강화다라고 하면서 다시 마우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우스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예시가 다 끝나고 나서 이 21세기 기술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자, 답은 이렇게 B, A, C가 되겠구나. 그래서 BAC 답은 이렇게 2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내용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내가 이러저러한 말을 섞어서 지금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그대로 익혀서 생각하면서 그냥 착착 풀어내리면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정복해낼 수 있습니다. 절대 이 순서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순서 배열. 다시 한번 이 공식 보고 갈게요. 주어진 박스의 글을 완벽하게 읽고 소재와 뼈대를 잡는데, 일단 ABC 문단의 첫 문장에 배치된 명사, 대명사, 연결어에 꼭 집중하고요. 주어진 박스 문단 뒤에 올 첫 번째 문단을 잡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선후관계를 대조하면서 두 번째 문단만 잡으면 끝이에요. 뭐가 3번인가까지 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면 세 번째는 당연하게 정해지니까. 자, 근데 내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자연스럽게 쓱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뭐 중에 하나인데 이 도덕성의 특징이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도덕성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도덕성이겠지, morality. 이것이 포함하고 있대요. 행동. 어떤 행동이냐면 인식되는 행동인데 binding on people이에요. 자, 여기서 binding on people. 그럼 이거를 좀 또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은 겁니다. bind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요. 이게 구속력이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인데 그걸 잘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뒤에 또 뜻이 나옵니다. This is 하고 나서 ought or should quality라고 얘기하잖아. 이것이 바로 도덕성에 해야 한다라는 특징이다. 그렇잖아. 이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뭐 남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은 subject, 대상이다. 무엇의 대상? of variety of types of. 다양한 종류의 철학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그러면 당연히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이 철학적인 관점을 구체적으로 받아주는 내용이 나오는 게 맞긴 할 텐데 이런 예상은 하지 마세요. 일단은 우리는 첫 문장부터 쭉 볼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줄치다가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첫 문장이 아예 그냥 한 문단을 다 이끌고 있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by contrast, 대조적으로예요. 그리고 in much of the field of psychology, 자, 이 심리학의 분야에 많은 부분에서 the sense of ought or obligation, 이 해야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obligation, 의무감은 하고 지금 시작하면서 놀랄 것도 없이 이러고 있는데, 자, 지금 봐봐. 대조적으로가 나왔어. 그러면 이 대조적으로 해서 지금 이게 첫 번째 문단으로 올 수 있을까? 바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대조적으로 하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대조를 이루는, 심리학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는 다른 학문 분야가 그 앞에 나와야 돼. 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지? 그리고 B를 보겠습니다. Many moral philosophers have been concerned with ways of characterizing procedures, judgment, and reasoning that lead to a sense of obligation. 여기서 다시 한번 이 sense of obligation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를 봐요. Many moral philosophers. 많은 이 도덕 철학자들은 have been concerned. 관련되어져 왔습니다. 수동태죠? 무엇과? ways of characterizing procedures 라고 했는데 이 procedures, 절차, judgment, 판단, 그리고 추론 이런 것들을 특징 짓는 방법과 관련되어 왔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주어진 문장의 philosophical analysis 이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B가 이제
이 문단 뒤에 첫 번째로 올 수 있는 문단이 되겠고요. 첫 문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orality. 도덕성은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then 하고 나서 is basically, 기본적으로 a form of compliance. 자, compliance 하면은 수능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능 보기 어려울 거예요. 수능이다. 아니, 잠깐만. 순응이야.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순응의 형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basically, 기본적으로.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B로 시작하는 거 알았잖아. 그치? 그리고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철학자들, 도덕 철학자들의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대조적으로 해서 이제 심리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en 하면서 기본적으로 morality는 수능의 형태다라고 해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우리 되게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좀 신중하기 위해서 첫 문장 정도는 좀 알아가자라고 했고요. 내용을 너무 쫓는다기보다는 정말 연결사, 연결어와 명사, 대명사 이것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제 요 C 문단을 보면은 then 그러면 A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완전 결론을 얘기하는 형태의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자 B, A, C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내가 전략적으로 갔나 해서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세세한 내용을 보려 하지 말고, 알았지? 첫 번째로 나왔던 이 박스 안에 글은 잘 읽는 게 맞아요. 그리고 첫 문장들도 자세히 읽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은 지금 한 4분, 5분 지나갈 거예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질문들을 접하면서 그 구조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특히나 이 결론 형태의 문장들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내용들도 어느 정도 얼추 첫 문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한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유형의 또 순서 배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이제 순서 배열 조금 좀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또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듣고 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었지. 이렇게도 할 수 있지. 기본 틀은 같지만 지문에 따라서 지문의 성격이나 난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들어서 완벽하게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익혀서 머릿속에 넣고 그걸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 그리고 확인.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11강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끝나는 날에는 여러분들한테 기가 막힌 선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해. 물론 이 수업 안 들은 사람들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문제의 유형 공략 접근법을 이렇게까지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별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수능 점수 결코 실패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11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